안녕하세요. 언론보다 NFL 김민준 이지경입니다. 2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좋네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줌으로 녹화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다시 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2주차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조금 이제 타이밍이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뭐 저희가 더 익숙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뭐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사실 이제 좀 개인 사정으로 좀 주말에 녹화를 하면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유니폼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게 맥 존스 선수의 루키 시즌 리미티드 저지인데 사실 이걸 사놓고 한참 동안 못 입고 있다가 제가 그 홈런 더비 X를 저 인천에서 했었잖아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고 갔거든요. 게시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때 램스 유니폼을 입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램스 모자랑 램스 유니폼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구독을 하고 계시다면 네, 당근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2주차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가 되겠는데요. 차저스와 칩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27-24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가 뭐 나이트 게임으로 선정이 된 것도 그렇지만 이 두 팀 간의 어떤 그 지군의 경쟁 이 부분이 사실 AFC 웨스트의 판도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희가 이제 오프시즌 프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석점 차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사실 두 팀 뭐 쿼터백들의 어떤 네임밸류나 클래스가 이제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뭐 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셨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3쿼터까지는 뭐 마홈스의 사이드암스로나 뭐 마이크 윌리엄스가 아주 멋진 원핸드 캐치를 했던 뭐 장면들도 있었지만 뭐 전체적인 내용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쿼터에 좀 뒤늦게 불이 붙으면서 그래도 좀 재밌게 흘러갔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이제 경기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결정적인 픽식스를 만들어냈었던 신인 코너백 그것도 이제 이번 드래프트 7라운드 전체 243번으로 뽑혔던 제일런 왓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칩스가 차베리어스 워드를 FA로 떠나 보내면서 뭐 기존에도 그렇게 코너백이 강한 팀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번 드래프트에서 코너백을 3명이나 지명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1라운드에 이제 트렌트 맥더피도 뽑았고 했는데 그 3명 중에 이제 가장 늦게 뽑혔던 제일런 왓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초부터 좀 큰 사고를 쳤다.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사실 이 선수가 7라운드에 뽑히긴 했습니다만 그 오프시즌의 훈련 과정에서 4라운드에서 뽑혔던 조슈아 윌리엄스보다 더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이 중요한 경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내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리시버가 바깥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허버트 패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허버트 패스가 실제로 좀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왓슨 선수가 그 공을 잘 노려서 픽식스를 만들어냈고 그대로 99야드 픽식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허버트와 이제 리시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도 있었지만 왓슨이 그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시야 안에 잘 두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경기 후에 이제 남겼던 멘트가 이제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뭐 내가 지금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사실 이제 물론 앞으로도 선수 생활을 길게 할 뭐 선수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정점에 있었던 한 순간을 좀 경험한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이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가정 형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그 웬디스라는 그 패스트푸드 알죠? 빨간 머리 삐삐가 이제 그 캐릭터로 있는 브랜드인데 그 웬디스에서 같이 좀 일을 하면서 어떤 이제 풋볼 선수의 꿈을 계속해서 좀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뒤늦게나마 드래프트도 됐고 뭐 개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전국 중계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이제 좋은 활약을 하면서 아마 AFC 2주의 수비 선수에도 뽑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왓슨이 그 인터셉션을 하고 나서 99야드를 달려가는 그 시간 동안 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또 이렇게 조명받고 소개가 되는 게 또 이제 스포츠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이 1라운드에서 뽑았던 트렌트 맥터피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IR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왓슨 선수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홈스 같은 경우에는 뭐 1주차 카디널스와의 경기만큼의 어떤 뭐 화력을 선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2개 터치다운 235야드를 이제 던지면서 뭐 어쨌든 허버트에게 좀 판정성을 거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레어도 이제 4쿼터 막판에 이제 빅플레이를 하나를 만들어 주면서 쐐기점을 만드는 데 좀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릭 힐이 없어진 상황에서 뭐 마홈스가 매번 뭐 4-5개 터치다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에드워즈 엘레어의 역할도 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4쿼터에 갈비뼈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깥쪽으로 던져버리고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상 투혼을 보여줬던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뭐 통증이 심할 법한 부상이었는데도 딱 한 스냅만 건너뛰고 다시 이제 필드 위로 올라와서 나머지 경기들을 소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그 드라이브는 이제 득점을 연결도 안 됐고 뭐 그 이후에 지금 뭐 표정이나 뭐 어떤 제스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부상 후유증 계속해서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추격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뭐 허버트가 뭐 피지컬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좀 완성된 선수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NFL의 쿼터백에 잘 걸맞는 그런 정신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제 그 물론 중요한 경기죠. 지구 라이벌 경기고 특히나 이제 칩스와의 경기니까 뭐 일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쿼터백을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조금 더 보호를 하려고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부상을 당한 이후에는 더 큰 부상으로 이제 커지지 않도록 좀 출장을 제한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만 해도 아직 많은 경기들이 남았고 뭐 허버트가 사실 뭐 10년, 15년 차저스를 이끌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 보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뭐 어쨌든 이제 허버트의 검사 결과가 뭐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불행 중다행으로 이 2주차가 더스틴 풋볼, 그러니까 다른 경기보다 한 3일 정도 빨리 열렸기 때문에 3주차 경기까지는 또 추가적인 휴식이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프바이가 네,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녹화 직전에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단 훈련은 좀 빠지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경기에 나설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허버트의 존재 자체가 이제 차저스의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3주차를 앞두고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그 플레이 콜링으로 좀 도마에 올랐던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은 고포릿을 좀 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포릿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4앤6에서 사실 이제 마지막에 4쿼터에 펀트를 결정을 하면서 이게 맞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진영 38야드 지점이었고 한 4분여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선택이다라고까지 이제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상대가 마홈스고 어쨌든 뭐 부상은 당했지만 허버트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허버트의 출장을 제한시키지 않았을 거라면.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허버트가 아프니까 연장을 가면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근데 그러려면 일단 좀 어떻게든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으로 뭐 득점을 내서 따라가든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승리를 내주든 이런 선택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각자 좀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운영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고 사실 이날이 이제 그 아마존 체제에서 중계가 되는 첫 번째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였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그 알 마이클스 선생님의 중계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반가웠고 이날 또 그 아마존의 창립자인 잭 베이조스가 그 로저 구델 커미셔너와 함께 또 경기를 관람을 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도 나름 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마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뭐 각종 스포츠 콘텐츠가 중계가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직접 자체 제작을 한다는 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아마존의
뭐 어디까지 또 발전해서 이제 기성 방송국들과 또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thursday night 풋볼 경기였던 칩스와 차저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볼티모어 레이번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2대 38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와, 저는 사실 그 한창 앞서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볼티모어가 이제 앞서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는 거의 그 화장실 가서 똥 싸고 돌아오는 이후의 그런 경기력인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경기를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화장실에 갔다 돌아온 것은 투아 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실제로 화장실에 다녀오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투아가 갖고 있던 잠재력과 타이릭 힐 그리고 그 제일런 와들이라는 두 명의 좋은 리시버가 잘 버무려졌을 때 마이애미의 공격이 얼마나 폭발적일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시작부터 이 올프로 리터너, 그러니까 볼티모어의 데빈 듀버네이가 103야드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하면서 사실 볼티모어가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주도하는 경기였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3쿼터가 끝난 시점에서 35대 14, 그러니까 3포지션으로 레이븐스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비지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뭐 점수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투아의 어떤 폭발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좀 뭐 기분 좋은 한 방을 먹여줬던 그런 경기였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투아가 전반전의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인터셉션도 2개가 있었었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 추격하는 과정에서의 스탯을 모두 포함을 시키면 469야드에 터치다운 패스가 6개였거든요. 그리고 이날 이 타이릭 힐, 제일런 와들 이 두 선수가 합쳐서 22번의 캐치, 361야드 4개 터치다운을 합작을 했습니다. 진짜 저는 타이릭 힐이라는 리시버가 얼마나 대단한 리시버인지는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유재경 PD도 저도 이제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산 밑에서 제일런 와들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넘버 2 리시버로서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좀 불투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보여줬던 모습도 사실 막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 경기에서 와 저는 진짜 좀 소름 돋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1주차에 마이애미를 만나서 패치가 졌잖아요. 저는 다음 경기가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시즌이 가면서 이 투아와 와들, 타이릭 힐 이 트리오의 어떤 체제가 조금 더 이제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뭐 AFC 이스트를 넘어서 다른 팀들에게도 꽤나 공포의 대상이 되겠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추격하는 과정에 이제 3개의 터치다운이 이제 연달아 나왔는데 타이릭 힐이 48야드, 60야드짜리를 잡아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동점을 만든 이후에 다시 리드를 내줬지만 경기 종료 14초를 남겨놓고 또 제일런 와들에게 아주 정확한 패스가 가면서 이제 마이애미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4쿼터 시작 시점에서 이제 21점 이상을 뒤지고 있던 뭐 그러니까 21점 이상의 점수차가 나던 경기에서 최근에 이제 711연속 지고 있던 팀이 그대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712번째 팀이었던 이 돌핀스가 이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뭐 대역전극에 성공을 했던 뭐 저희도 이제 풋볼을 본 기간이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좀 보기 드문 경기를 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빌스와 돌핀스가 또 경기를 갖게 되거든요. 저는 그 경기는 너무 안 보고 싶습니다.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약간 그 슬램덩크의 김수겸이 좀 생각나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최고를 논하지 말라였나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마이애미 돌핀스 대 버팔로 빌스, 그러니까 제가 좀 본격적으로 풋볼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을 때는 뭐 이렇게 아무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종의 좀 기타 경기 같은 그런 매치업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3주차 AFC 이스트를 넘어서 AFC 혹은 NFL 리그 전체에서 좀 가장 뜨거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사실 그 투아가 이제 뒷볼이 약점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게 타이릭 힐과 만나니까 투아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타이릭 힐도 잘 잡았고 투아의 어떤 뭐 패스의 속도나 궤적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이릭 힐이 이렇게 필드를 벌려주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뭐 투아 입장에서 좀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볼을 한번 시도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던 이런 짧은 패스를 통해서 뭐 야드 애프터 캐치를 노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수비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이제 투아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투아가 어떤 그런 이점들을 좀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마 잭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날 이제 모처럼 또 100야드 이상을 러싱을 했고 그리고 턴오버 없이 300야드 이상의 패싱 야드를 또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낙 활약이 좀 미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보고 나니까 화장실 다녀온 이후에 그 느낌이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라마 잭슨이 못해서 졌다기보다는 저는 돌핀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서 이겼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마 잭슨에게 이날 패배 책임을 지우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 결국엔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 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빅플레이를 계속해서 허용했던 것들이 가장 큰 페인이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레이번스 프리뷰를 할 때 어떤 4명의 엄청난 세컨더리가 모였다 이렇게 좀 칭찬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마커스 윌리엄스가 2개 인터셉션을 해내면서 제 역할을 해낸 것 말고는 나머지 3명의 선수는 좀 문제가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각자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커스 피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던 첫 경기였고 말론 험프리는 이제 지난주에 출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또 경미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주차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계 선수여서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는 이 카일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븐스도 지금 한 50% 정도의 스냅만 주면서 이제 해밀턴이 좀 연착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는 있으나 이날도 이제 뭐 타이릭 힐에게 이제 롱밤을 얻어맞는 과정에서 카일 해밀턴도 분명히 좀 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각각의 선수들이 좀 클래스와 명성은 있는데 지금의 폼은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이애미에게 좀 좋은 먹잇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갔고 볼티모어가 이제 이 시즌 첫 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두 팀 모두 강팀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다. 특히나 공격 쪽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욕 제츠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입니다. 31대 30 뉴욕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이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사실은 백업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드션 왓슨 대 잭 윌슨의 경기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 플라코와 자코비 브리셋의 매치업으로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1주차 양 팀의 뭐 승패라든지 뭐 경기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백업 쿼터백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나머지 로스터의 어떤 깊이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브라운스의 우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브라운스의 뭐 승리를 좀 예상은 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좀 제츠가 막판에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뭐 승리를 좀 뺏어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4쿼터 막판에 그 닉첩 선수가 그러니까 투미닛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 포지션 게임으로 경기가 벌어졌는데 결정적으로 이 캐리오크 키커가 엑스트라 포인트로 실패를 합니다. 모든 악몽의 시작은 거기부터였어요. 근데 사실 그 킥 미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미 10석점 차로 벌어졌고 그렇죠. 2분 언더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제 모두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뭐 현지 중계진도 뭐 크게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그쯤 되면 이제 저희도 가비지라고 이렇게 네. 썰푸는 타임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뭐 이 미스 자체는 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봤으나 이게 돌이켜 보니 어떤 이 대역전극의 어떤 복선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 플라코가 한 방에 66야드짜리 터치다운 패스를 장렬을 시켰고 그리고 여기서 제츠가 온사이드 킥을 와 이걸 또 성공을 시켜요. 그러면서 또 공격 기회를 갖고 왔고 이제 결국은 역전 기회까지 잡았는데 와 이제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온사이드 킥 리커버리 이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타임아웃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1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조 플라코가 좀 알차게 썼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브라운스가 이제 직전 드라이브에서 좀 후방을 비워놨다가 이제 한 방에 좀 큰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브라운스가 좀 뒤로 물러서서 좀 수비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플라코가 이를 좀 간파하고 이제 무리하게 뭐 뒷볼을 시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제 야드를 썰어가면서 전진을 했던 전략이 또 이번에 또 잘 통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조금씩 전진을 해 나갔고 22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CNN 리시버 게럿 윌슨에게 날카로운 이 역전 터치다운 패스가 성공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플라코가 이날 307야드 4개 터치다운으로 2016년 이후에 첫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했던 그런 게임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게럿 윌슨 선수가 8번의 캐치로 102야드 그리고 이제 결승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2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제츠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넘버원 리시버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FA로도 데려오고 뭐 2라운드 이런 데서도 또 나름 리시버를 뽑아보고 이제 이런 시도들을 했으나 어느 선수 하나 뭔가 확실한 느낌을 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럿 윌슨이 그런 좀 가능성을 보여줬고 윌슨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을 나온 선수잖아요. 근데 이날 이제 브라운스 원정이 이제 오하이오에서 펼쳐졌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더 익숙한 지역에서 뭐 아마 가족과 친구들도 경기장에 왔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또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좀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쿼터 중반에 그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이 선수가 사실 드랍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멘탈이 깨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멘탈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좀 멘탈에 대한 칭찬을 좀 해주고 싶고 어쨌든 제츠가 이제 9월 14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NFL 시즌이라는 게 늘 9월에 이제 개막을 하고 뭐 시즌 초반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남들은 이제 모두 달려 나가는데 혼자만 이제 출발을 못하면 이게 결국에는 뭐 최종 골인 기록까지도 이제 뭐 크게 불리해지는 건데 최근 한 2, 3년 동안 제츠가 계속 9월에 전패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경쟁조차도 좀 못 해보고 늘 하위권에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2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잭 윌슨이 돌아온다는 또 희망도 남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츠 팬들은 이번 시즌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 얘기로 좀 넘어가면 사실 이제 자코비 브리셋이 또 역전의 기회가 없진 않았었는데 또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이제 이 그대로 경기를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ESPN의 기록에 따르면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10석점 이상을 앞서고 있던 팀이 최근 2229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돌핀스 경기에서 711번인가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보다 지금 훨씬 심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뭐 야구 경기라 그래도 10년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풋볼은 이제 한 경기 늘어서 17경기가 된 거잖아요. 지난 시즌에. 그 전까지는 16경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안해 보면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2분을 남겨놓고 10석점 앞서다가 진 이제 이번에 브라운스 말고 그 직전의 팀이 누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또 ESPN에서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뭐 공교롭게도 브라운스더라고요. 뭐 사실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뭐 브라운스가 이런 패배와 관련해서는 워낙 좀 다채로운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경기를 이제 스탯으로 좀 찾아보니까 2001년 11월에 이제 브라운스 대 베어스의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 종료 2분에 남기고 10점을 앞서고 있었던 브라운스였는데 터치다운 허용, 온사이드킥 허용, 다시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이제 연장으로 돌입했고 그러니까 이날 경기가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장에서 공격권을 가져왔는데 또 픽식스를 당하면서 네. 이제 허무하게 패배를 당했던 2001년의 브라운스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또 한 20여 년 만에 이제 재소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벵거 감독님이 아스날 계실 때 무리뉴 감독이랑 만나면 이제 무리뉴 감독이 맨날 패배 전문가, 실패 전문가 막 이런 얘기로 벵거 감독님 막 놀리고 이랬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좀 남일 같지가 않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 사실 닉첩이나 아마리 쿠퍼 이런 선수들은 뭐 좋은 활약들을 해줬어요. 근데 역시 경기 막판에
좀 수비에서의 다소의 느슨함 그리고 스페셜 팀에서 이제 리커버리를 해주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페인으로 작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조 플라코는 이제 브라운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보기 싫은 선수거든요. 이제 플라코가 전성기를 보냈던 레이븐스가 이제 브라운스와 항상 지구 라이벌이었고, 그렇죠. 뭐 그 시대에는 항상 뭐 레이븐스가 1년에 이제 2번씩 꼬박꼬박 대부분의 승리를 챙겨갔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전까지 이제 3승 17패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브라운스는 나름 좀 로스터가 좋아졌고 이제 조 플라코는 이제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말년에나마 한번 좀 때려주고 싶었을 텐데 이번에도 좀 복수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그 일진들을 이제 만나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학교에서의 어떤 관계는 청산이 됐고 저도 이제 덩치가 많이 커졌고 힘도 붙었고 지금 뭐 한번 하자 그러면 뭐 제가 질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하지만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성장을 했으나 정신적으로 약간 좀 뭐 약간 힘들어하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빠르게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네, 워싱턴 커맨더스 진짜 입에 안 붙죠. 워싱턴 커맨더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입니다. 36대 27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라이언스가 달라졌어요.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16 드래프트 넘버 1 쿼터백 대 넘버 2 쿼터백 이 제러드 고프와 카슨 웬츠의 맞대결이라는 또 스토리라인이 있었어요. 1주차 이제 15년 드래프트 넘버 1, 2의 맞대결이 있었고 그렇죠. 뭐 어쨌든 그 대결에서 이제 제러드 고프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난 시즌에 13주차에서야 이제 첫 승리를 거뒀던 라이언스가 이번 시즌 이제 두 번째 경기만에 승리를 거뒀다. 이게 이제 아주 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이제 타이틀이기는 하지만 라이언스 경기를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랍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맞아요. 네, 저는 언제든 라이언스가 이겨도 뭐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게 현실이 됐을 뿐이다. 오히려 이렇게 좀 담담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승패 여부보다도 전반전을 22대 0으로 셧아웃으로 앞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뭐 공격도 공격이고 수비도 수비고 아주 이제 양면에서 모두 발전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중에 조금 더 누가 더 지분이 있냐 하면 저는 그래도 오펜스 쪽에 한 표를 좀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즌 2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이런 이제 지표들이 뭐 다소 좀 무의미할 수는 있으나 지금 라이언스의 팀 득점이 최다 2위,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싱 시도당 전진 야드 1위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라이언스입니다. 뭐 서드다운 컨버전이나 뭐 레드존 오펜스, 그러니까 좀 강팀들이 좀 좋은 지표로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기록들마저도 라이언스가 다들 좋은 이제 순위권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비결일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역시 그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제 주도하는 어떤 러싱 공격 그리고 이제 그 러싱 공격을 뒷받침하는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 결국 라이언스의 좀 이번 시즌 좀 이변을 이끌고 있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이 제러드 고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옷이거든요. 램스에서 제러드 고프가 성공을 거뒀을 때 타드 걸리라는 걸출한 러닝백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이 그 앞에 길을 터주면서 걸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제러드 고프가 그 런패스 옵션으로 그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그 야드를 따박따박 따먹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뭐 플레이 액션을 가져간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제로고프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옷이었는데 그걸 올 시즌 라이언스가 굉장히 잘 구축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라이언스 공격도 굉장히 좀 술술 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면 사실 조나 잭슨이나 프랭크 레그나우 이런 이제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하여 출전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펜시브 라인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분의 의견을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에드먼드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분과 제가 어떻게 좀 이번에 개인적인 컨택을 해서 좀 쿠팡 중계 또 이제 자막을 만드시는 또 이제 그런 역할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저희 학교 후배시라고. 네.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올리신 이제 그 디트로이트 분석글에서 좀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좀 허락을 받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결론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이제 라이언스 오펜시브 라인이 어떤 개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지금의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철저한 작전과 어떤 스킴 이런 거를 이제 선수들이 잘 수행하면서 지금의 어떤 선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트랩이라는 컨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상대 수비에게 이제 덫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비를 하지 않고 한 명을 놔두면서 그 선수를 이제 트랩으로 끌어놓고 그럼 이 선수가 그럼 내가 바로 이제 쿼터백에 가면 되겠다 하고 이제 그냥 전진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풀링을 오는 다른 쪽에서 이제 헬프를 오는 선수들이 그 선수를 막고 이제 다른 오펜시브 라인맨들은 이제 이 선으로 나아가서 라인베커나 이제 상대 다른 수비들을 막으면서 어떤 러싱 레인을 여는 이제 이런 뭐 일종의 뭐 블락 스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이제 트랩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디트로이트가 그거를 굉장히 좀 원활하게 잘 해내면서 네, 이번 시즌 좀 선전을 거두고 있다고 이제 그런 분석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급 분석인데. 네. 어쨌든 그런 좋은 이 스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 선수를 주로 이용했던 이제 제스위 플레이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하다가 마지막 순간 딱 하나 틀어가지고 또 바로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이 벤 존슨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어떤 좀 스마트함 이런 것들이 디트로이트에게 좀 잘 이식이 돼서 라이언스가 이제 하나의 팀 그리고 이제 이런 고급 플레이를 해낼 수 있는 팀으로 이제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급 풋볼. 네. 그래서 이제 라이언스가 이날 뭐 수치로 봐도 무려 191야드를 러싱 야드로만 전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이 184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 터치다운, 뭐 디안드레 스위프트도 87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 터치다운으로 이렇게 이제 라이언스도 좀 확실한 리시버, 확실한 러닝백들을 이제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라이언스에게 한 장의 카드가 더 있다. 이 1라운드에 뽑았던 이 제이미슨 윌리엄스라는 리시버마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제 기대만큼의 활약을 해준다면 상대 팀들도 이제 라이언스의 누구를 막아야 될지 좀 모르는 그런 좀 공포의 오펜스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개막 전에 사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슈퍼 루키 에이단 허친슨 선수가 이날 3개 색, 2번의 태클 폴로스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어떤 기대치가 헛되지 않았음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한 끗 차이로 뭔가 좀 메이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는 아주 수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승부의 중요한 순간에서 에이다 헌친슨이 나타나면서 이제 상대를 완벽하게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뭔가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벗겨내고 쿼터백 바로 색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뭐랄까요? 그러니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뭐 바로 한 번에 벗겨지지 않더라도 뭐 돌고 돌아서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상대 쿼터백에 가서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이제 색을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아직 2경기밖에 안 했지만 강력한 올해 수비 루키 선수상을 좀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전에 무득점에 그쳤고 후반전에 이제 맹추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좀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너무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카스맨치가 결국 스치짓을 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승부를 뒤집을 기회가 전혀 없었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4쿼터 중반에 21대 29까지 추격을 했으니까 사실 원포지션까지 이제 추격에 성공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론 리베라 감독이 투포인트 컨버전 시도를 했다가 좀 실패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차서 그냥 7점 차이로 가서 계속 가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이 늘 들었는데 뭐 이날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시간이 더 흐른 뒤에 한 번 더 이제 터치다운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따라갈 일이 있었는데 여기선 또 그 엑스트라 포인트 킥이 실패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의 이제 보너스를 놓치다 보니까 7점 차로 마지막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9점 차, 그러니까 즉 투 포지션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워싱턴도 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체이스 영 선수가 빠져 있는 그 수비진의 힘이 조금 원래 강력함과는 거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결국 이제 D라인의 부상자들이 좀 건강하게 돌아와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체이스 영을 제외한 다른 주전 선수들은 건재하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뭐 경기 내내 계속 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로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 부상으로 좀 쓰러져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워싱턴이 다음 주 경기도 뭐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워싱턴과 디트로이트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입니다. 24대0 잭슨빌이 셧다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콜츠가 진짜 개막전 징크스 그리고 잭슨빌 징크스 이 두 징크스를 1주차, 2주차에 얻어맞으면서 정말 쉽지 않은 시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빌 원정 이로써 지금 8연패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잭슨빌이 뭐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게 강성했던 시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래도 콜츠가 더 전력이 좋았던 시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원정 8연패를 한다는 거는 이것도 진짜 징크스라는 단어 외에는 어떻게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의 맞대결에서도 그랬잖아요. 콜츠가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고 이길 만한 전력이었는데 갑자기 원정 가서 지는 바람에 그 경기에서 이제 웬츠의 그 콜츠에서의 커리어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징크스 이상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주라고 표현해도 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묘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대한 복수도 분명히 콜츠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경기력으로 그냥 좀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넘버원 리시버 마이클 피트맨 주니어가 이날 나서지 못했던 거 이게 가장 좀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이제 피트맨이 못 나온다는 이제 소식이 나오니까 현지에서는 좀 약간 조롱 섞인 이런 트윗들이 많았거든요. 뭐 조나단 테일러가 뭐 80번의 캐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결국 피트맨 테일러 이 양축으로 가는 콜츠의 오펜스에서 피트맨이 빠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나단 테일러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뭐 부담 혹은 책임감이 이제 더 커질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좀 경기 초반에 맷 라이언의 패싱 게임에 의존한 좀 게임 플랜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나름 좀 역으로 한번 뭐 상대를 공략해 보겠다는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게 좀 좋게 작용하지를 않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점수가 벌어지다 보니까 경기 중후반에는 이제 테일러에게 공격을 맡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운영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트맨이 없어서 상대가 우리가 러싱을 할 것을 알고 대처를 해올 것이다. 근데 조나단 테일러는 조나단 테일러잖아요. 테일러가 있으면 테일러 써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데릭 헨리, 조나단 테일러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러닝백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오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테일러가 있는데 테일러를 아껴두고 지금 이 거의 말년에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멜 라이언의 어깨를 믿고 패싱 게임을 가져온다? 이거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나단 테일러가 경기 내내 러싱 시도를 9번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4야드에 그쳤고 맷 라이언은 이제 좀 뭐 부담이 있었던지 이제 3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뭐 결국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주차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피트맨, 테일러 이 두 축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콜츠 오펜스는 좀 힘을 많이 잃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공교롭게도 뭐 바로 다음 경기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데리우스 레너드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샤킬 레너드 선수가 지금 개막 주차에 이어서 2주차에도 나서지 못했거든요. 뭐 3주차에도 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레너드가 빠지고 나서부터 수비가 굉장히 헐거워졌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턴오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디포레스트 버크너에 더해서 이제 야닉 은가케를 영입하면서 나름 이제 두 선수의 시너지를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제대로 작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은가케의 반대급부로 내줬던 락 야신이 빠진 세컨더리의 공백만 조금 더 이제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어요. 사실 뭐 지난주의 텍산스 그리고 이번 주의 제규어스 이 두 팀이 냉정하게는 강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팀들을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콜츠에게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시즌 출발이 좀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되면 올 시즌도 지구내 어떤 우승 경쟁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FC 사우스가 지금 뭐 전체적인 전력이 가장 약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지구 내 경쟁에서도 좀 압도를 하질 못한다면 이제 그 우물 밖으로 나가서 네. 얼마나 좀 고전을 할까 그렇죠. 이런 걱정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잭슨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얼떨결에 지구 선두가 됐습니다. 지금 1승 1패인데 지구 단독 선두예요. 네. 사실 정확히는 AFC 사우스에서 승리를 거둬본 경험이 있는 팀이 지금 잭슨빌밖에 없게 됐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콜츠 상대로 홈 8연승 뭐 이런 이제 기분 좋은 징크스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고 로렌스가 지금 패스 실패가 5번밖에 없으면서 235야드 2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커크에게 그 2번의 터치다운 패스가 모두 갔거든요. 그래서 로렌스 입장에서는 좀 확실한 파트너를 그래도 한 명 구하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카슨 웬츠라는 선수를 발굴을 해서 카슨 웬츠를 정말 성공적인 커리어로 이끌었던 감독이 이제 덕 피더슨 잭슨빌 제규어스 감독이잖아요. 이 감독이 로렌스가 성장하는데 정말 좀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 시즌 이제 이 루키 시즌 어바마이어 밑에서 1년을 낭비를 했던 이 트레버 로렌스 선수였는데 덕 피더슨 감독 밑에서 정말 좀 그 데케이드급이라고 평가를 받던 그 모습을 그 재능을 좀 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임스 로빈슨이라든가 뭐 타이트엔드 에반 잉그램 뭐 마빈 존스 뭐 이런 이제 로렌스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ETN이 아직 좀 올라오지 않은 거는 아쉽지만 그래서 로렌스도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외로운 싸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수비에서도 뭐 조슈 앨런이라든가 후방의 라션 젠킨스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콜츠가 그래도 오라인만큼은 꽤 단단한 팀인데도 이렇게 좀 경기 내내 좋은 압박을 했다는 거는 향후 전망을 좀 밝게 하는 그런 요소였어요. 네. 뭐 어쨌든 이 다른 팀들도 이쯤 되면 잭슨빌의 수비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잭슨빌은 전통적으로 수비 강팀이잖아요. 뭐 잭슨빌이라는 명성을 좀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퍼포먼스대로라면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덕 피더슨 감독 하에서의 첫 승. 뭐 잭슨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승리 기념공을 이 베테랑 리시버 마빈 존스가 덕 피더슨 감독에게 이제 뭐 수여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더슨 감독도 그거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 뒤에 뭐 자신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팀의 모든 선수들에게 또 공을 돌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라커룸 분위기를 좀 뭐 긍정적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에 어반마이어가 있을 때는 좀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뭐 잭슨빌이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토대로 한번 좀 이변을 일으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콜츠와 제규어스의 경기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19대 16 뉴욕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뉴욕 자이언츠가 2승으로 시즌을 출발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016년이었더라고요. 네, 그 당시가 자이언츠가 지금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에 갔던 해이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뭐 다소 불안한 요소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승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자이언츠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라이언 다볼 신인 감독도 뭐 적어도 이날만큼은 공격이 썩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보다 한 점이라도 더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거를 잘 실천했던 자이언츠 이번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턴오버 2개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굉장히 쉽게 좀 굴릴 수 있었던 입장에 있었던 자이언츠였는데 여기서의 득점이 6득점으로 이제 그치면서 결국은 이제 좀 경기를 원활하게 좀 끌고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전반에 세이콘 바클리가 철저하게 마크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이제 전반의 러싱 야드가 단 3야드였는데 후반에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9야드를 더 달리면서 후반에는 좀 이제 러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좀 경기를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득점 가뭄이었는데 뭐 데니얼 벨린저라는 또 신인 타이트엔드가 굉장한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또 이제 중요한 터치다운을 만들어줬고 네. 뭐 그레엄 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이언츠가 자랑할 수 있는 좀 그 동 포지션 내 좀 엘리트 플레이어잖아요. 네, 이 선수가 또 56야드 결승 필드골을 포함해서 5번의 킥을 또 완벽하게 해주면서 이런 좀 저득점 경기에서는 이 키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이 가노가 좀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뭐 자이언트 선수단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해피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선수도 이제 한 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케니 골라데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4년 7,200만 달러를 받으면서 뭐 자이언츠와 계약을 했고 뭐 당시에 이제 자이언츠 구단에서는 많은 기대를 표했지만 뭐 지난 시즌 성적이 500야드 정도의 터치다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케니 골라데이가 굉장히 좀 체구가 크고 레드존에서 좀 강점이 있다는 어떤 뭐 분석과는 달리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이었고 이번 이제 1주차 테네시와의 경기에서도 70%가 넘는 스냅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의 캐치 11야드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언 다볼 감독도 이 골라데이에 대한 신임을 좀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추측컨대는 오프 시즌에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고 뭐 개막전에 나름 기회를 줘봤지만 좀 개선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떤 몸 상태에 대한 뭐 특별한 이슈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딱 2번밖에 스냅에 투입을 하질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타겟도 없었고 캐치도 없었고 이렇게 좀 거의 없는 선수가 되어버렸던 골라데이였습니다. 네. 다볼 감독이 골라냈죠.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골라데이 감독이 경기 끝나자마자 뭐 라커룸 빠르게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인터뷰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뭐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게임 플랜에 제외가 되고 나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수 본인이 환골 탈퇴를 해서 정말 이 뛰어난 워커에식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훈련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신임을 얻든지 아니면 내려놓고 나 몰라라 나는 돈 받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띵가띵가 놀던지 뭐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 연봉이 또 많기 때문에 뭐 당장 좋은 대가를 받고 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또 방출을 하기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골라데이와 자이언츠의 관계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자이언츠가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핵심 D라인맨인 레너드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은 분명히 좀 걱정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데이투데이 정도의 부상인 것 같으니까 좀 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반면 이제 팬서스 얘기로 좀 넘어가면 어쨌든 상대가 자이언츠였는데 패배를 당했다. 이거 자체도 사실 좀 뼈아픈데 그러면서 지난 시즌부터 지금 쭉 돌이켜보면 현재까지 9연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해서 연패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 쿼터백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뀐 쿼터백 이제 우리 도련님마저도 결국은 답이 아니었다라는 걸 또 이 팬서스에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팬서스의 어떤 그 팀 운영 자체가 구단주가 바뀌고 난 이후부터 점점 더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사실 메이필드가 개막전 그 4쿼터에 굉장히 좀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나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패스 성공률이 50%가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뭐 패스 성공률이 쿼터백의 모든 퍼포먼스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50%가 안 된다는 거는 확실히 좀 기준 미달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맥카프리가 나름 좀 분전하기는 했으나 뭐 턴오버도 팀 전체적으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승리를 거두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맷 룰 감독이 지금 3년 차를 맡고 있는데 지금 10승 25패밖에 되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번 시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32개 팀 감독 중에 가장 좀 위험한 사람이 맷 룰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데이비드 페퍼 구단주가 한 시즌 중반쯤까지 갔을 때 본인이 이제 결단을 내리지 싶은데 뭐 이대로라면 그리고 이제 지금 성적대로라면 사실은 뭐 잘리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뭐 잠재적인 대체 후보를 언급하는 기사들도 있기는 했는데 뭐 조금 성급한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이 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20대 10으로 이제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4쿼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 팀의 수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기였습니다. 3쿼터까지 양 팀이 필드골 하나씩만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3대3 그렇게 이제 3쿼터가 마감이 됐는데 경기의 전환점은 사실 4쿼터 초반에 나왔던 벤치 클리어링이었어요. 사실 3쿼터까지만 해도 그 LA 램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슈퍼볼을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좀 뭐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좀 답답한 경기였겠으나 뭐 그래서 좀 졸릴만한 사람들을 위해서였는지 4쿼터에 두 팀이 한번 세게 붙었어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최초 이제 마셜 라티모어가 지나가던 톰 브레이디를 좀 자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레너드 포넷이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티모어가 때렸어요. 근데 옆에서 뒤에 이제 사이드라인 쪽에서 보고 있던 그 마이크 에반스가 옛날에 그 WWE 골드버그 생각나시죠? 골드버그처럼 이제 스피어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마셜 라티모어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마커스 메이를 들어가지고 땅에다가 매다 꽂았거든요. 그러면서 벤치 클리어링 와가지고 선수들 와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마셜 라티모어와 마이크 에반스가 모두 퇴장을 당했습니다. 사실 NFL이 물론 이제 몸싸움이 굉장히 격한 뭐 리그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뭐 좀 폭력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벤치 클리어링이 나온 거는 저도 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그런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사건이 그 AFC 북부지구의 두 팀, 또 뚝배기 매치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 브라운스와 스틸러스 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이슨 루돌프가 비겁하게 또 헬멧 가지고 이제 뚝배기 때리려고 왔던 이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큰 뭐 싸움은 좀 처음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에반스의 퇴장보다 라티모어의 퇴장이 저는 좀 더 이 뼈 아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두 선수의 기량,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떠나서 이날 이제 이 경기 흐름 자체가 수비전의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벅스 입장에서는 사실 마이크 에반스가 좋은 리시버이긴 하지만 뭐 스카티 밀러라든지 뭐 캐머런 브레이트라는 타이트엔드도 있고 여러 가지 리시빙 옵션이 있는 가운데 브레이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체가 되는 부분인데 대해서 라티모는 이날 실질적으로 이제 PJ 윌리엄스와 교체가 됐는데 PJ 윌리엄스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다운그레이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양팀 입은 손해가 어느 쪽이 더 큰가? 뭐 그렇다면 세인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장면이 이 다음에 이제 제이미스 윈스턴이 인터셉션 하나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 벅스의 드라이브였는데 마지막이 이제 브리샤드 페리먼의 28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페리먼에게 따라붙는 선수가 이 PJ 윌리엄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공격진은 어쨌든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레티모어가 빠진 자리, PJ 윌리엄스가 들어온 자리 그 약점을 좀 능동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뭐 그게 조금 더 벅스에게는 유리하게 결과적으로는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게
그 에반스의 논개 작전이 결국은 벅스에게 좀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벤치 클리어링 이후에 경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제이미스 윈스턴이 뭔가 홀린 것 마냥 3연속 인셉을 던져요. 그리고 그 하나는 또 픽시스로 연결이 됐고 결국은 이제 뭐 자말딘이 이제 2연속 인터셉션 그리고 마이크 에드워즈가 또 픽시스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그 제이미스 윈스턴의 혼이 나간 어떤 그 순간을 뭐 벅스 세컨더리가 좀 놓치지 않고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서 브래디 합류 이후에 벅스가 정규 시즌에서는 세인츠를 상대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이 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리시버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스킬 플레이어진의 뭐 부상이 너무 많은데 크리스 가딘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 아웃이 돼 있고 아까 이제 그 벤치 클리어링이 나면서 마이크 에반스가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주차 패커스전에 못 나와요. 거기다가 브리샤드 페리먼이 무릎 부상 안고 있고 러셀 게이지 햄스트링 부상, 홀리오 존스 무릎 부상 여기서 지금 멀쩡한 리시버 스카티 밀러 하나거든요. 거기다가 뭐 리시버는 아니지만 포넷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 있다 그러고 지오반니 버나드랑 케이언 바너 이 선수들은 IR 올라가 있고 굉장히 많은 스킬 플레이어진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콜 비즐리 선수를 벅스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리시버진의 뭐 뎁스와 클래스 모두 이제 리그 수준급을 자랑하는 것이 이제 벅스인데 이렇게 뭐 줄부상 그다음에 뭐 징계 이런 이슈들로 다들 빠지게 되니까 뭐 막상 남는 선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두 명의 이탈은 충분히 좀 메울 수 있는 뭐 뎁스라고 봤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좀 뭐 동시에 빠지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뭐 결국에 이제 은퇴를 선언한 그ron크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데려와야죠. 네. 지금 뭐 브레이디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지 않나. 그러고 보니 벅스 얘기하면서 브레이디 얘기를 이렇게 안 하기도 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브레이디가 사실은 이렇게 썩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는 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다음 주에 어쨌든 에런 로저스와의 또 자존심 대결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를 위해서 좀 뭐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팀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7대 14로 패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이 크래프트 영감님이 구단을 인수한 이후에 500번째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경기에서 이제 패츠가 정말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게 다 트루비스키 덕분입니다. 뭐 사실 패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해서 이겼다고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경기였어요. 뭐 냉정하게 스틸러스가 못해가지고 이김을 좀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경기 중에도 이제 그런 자막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만 6번의 우승을 차지한 유이한 두 팀 간의 맞대결 그리고 톰 브레이디와 벤 로슬리스버거라는 뭐 정말 NFL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이 쿼터백들이 장기 집권을 했던 팀들 간의 맞대결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두 선수가 없이 맥 존스, 미셸 트루비스키 이 두 선수가 선발로 뛰면서 1998년 이후에 브레이디나 로슬리스버거가 없는 첫 번째 경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선수 데뷔가 이제 2000년, 200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 소리지? 라고 이제 해서 좀 봤더니 이게 어쨌든 같은 지구가 아니니까 매년 만나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브레이디 선수의 데뷔가 2000년이었으니까 앞에 이제 두 시즌에는 이제 그 1998년의 경기가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브레이디가 있거나 빅벤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있거나 뭐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좀 쭉 이어지다가 그 두 선수가 없는 첫 경기였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패츠나 스틸러스가 조금 힘이 빠졌지만 뭐 2000년대, 2010년대만 해도 글쎄요 지금으로 치면 뭐 칩스 대 빌스 같은 뭔가 그런 두 팀 이외의 팬들에게도 항상 좀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이제 좋은 라이벌리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은 두 팀 다 좀 뭐 일종의 조정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저는 스틸러스 수비가 정말 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날 이제 TJ 왓 선수가 IR 올라가면서 못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켓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었거든요. 솔직히 TJ 왓이 건강했고 IR 안 갔으면 저는 이 경기 졌다고 봐요. 그만큼 TJ 왓이 없이도 강한 수비였는데
TJ 왓이 있었으면 멸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컨더리 쪽에서도 민카가 이날 또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2경기 연속 인터셉션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그 프런트 세븐도 그렇고 세컨더리도 그렇고 정말 강력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결국에 시즌이 기니까 수비가 17경기 내내 이런 뭐 건강하고 프레시한 모습을 매번 보여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팀의 어떤 최소한의 지원 혹은 보조가 있어야만 이 스틸러스의 강력한 수비도 좀 시즌 내내 지속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팀이 최근에는 그 칼릴 맥 이적한 직후 시즌 2018 시즌이죠. 그때 당시 이제 시카고 베어스인데 그때 쿼터백이 마침 또 미첼 트루비스키예요. 그때 당시에 칼릴 맥 선수가 하면 이 디펜시브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건 1985년 그 미드웨이 몬스터즈의 그 재림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수비를 구축을 했고 그 수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국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을 했습니다만 시즌의 어떤 그 한 경기씩 그리고 그 흐름을 좀 보면 그 수비가 공격이 못 해주니까 출장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힘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올해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꼴이 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한 시즌보다도 트루비스키가 시카고에 있었던 그 시즌 그 전체 기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공격이 안 돼서 수비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스틸러스도 그런 꼴 보기 전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단의 조치 중에 한 옵션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케니 피켓으로의 어떤 주전 쿼터백 교체라든지 이런 이슈일 수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 톰린 감독은 당장은 그럴 계획은 없다고는 했어요. 맞아요. 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트루비스키에게 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피켓이 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뭐 당분간은 좀 스틸러스 팬들 입장에서 답답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날도 성적 보면 이제 33번의 패스 중에 21번 성공, 168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 하나니까 뭐 평범하게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날 이제 인터셉션을 기록했던 장면을 보시면 다운필드를 읽는 능력 자체가 확실하게 떨어져요. 이날 이제 그 맥 윌슨의 손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제일런 밀스가 인터셉션을 했는데 현지 중계진이 딱 인터셉션 나오자마자 트루비스키가 왜 그 패스 길목에 맥 윌슨이 지키고 있었는 걸 못 봤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그 인터셉션 길목에다가 가져가세요 하고 이제 던져준 느낌이었어요. 사실 오프 시즌 점검에서 제가 이제 그 명재 선배랑 저를 비교를 해가지고 좀 그 조시 앨런과 트루비스키에 대한 그런 비교를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래서 좀 입을 털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냉정하고 냉혹하고 그 엄정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틸러스가 뭐 스킬 플레이어진이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실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뭐 쿼터백 입장에서는 나름 좀 좋은 환경일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수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기는 하지만 트루비스키가 여기 이제 스틸러스 유니폼을 입고도 이제 이 정도밖에 보여주질 못한다면 이제 향후에 정말 더 선발 기회를 얻을 일은 점점 더 이제 줄어들 것이다. 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스틸러스에서 혼자 좀 공격진에서 스틸러스의 공격진에서 혼자 빛났던 건 나지 해리스가 아니었나. 뭐 좀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9 러싱 야드에 40 리시빙 야드. 뭐 야드만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이제 존재감이 미미했기 때문에 나지 해리스밖에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패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페널티가 심각해요. 이날 7개의 페널티 55야드를 허용을 했는데 이날 뭐 그 많은 반칙들 중에 또 딜레이 오브 게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패치의 공격에서 볼 수 없었던 뭐 too many men on the field 그리고 딜레이 오브 게임 이런 반칙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 디서플린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반칙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패치의 어떤 성적, 승패를 떠나서 좀
뭐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좀 짜여진 규율 속에서 하나의 팀으로서 기능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패트리어츠 풋볼의 좀 매력이었는데 뭐 최근 1, 2주차 경기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맥 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 유니폼을 입고 참 마음이 아픈데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일단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당황하는 상황에서 애매하더라도 그러니까 리시버가 있는 곳으로 리시버가 잡을 수 없게 패스를 던지면 인텐셔널 그라운딩을 안 당하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던지다가 막 이렇게 그 인터셉션이 나올 뻔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리시버 근처로 이렇게 공을 좀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날아갈지언정 공격 기회 자체를 넘겨주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맥 존스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너무 뻔한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트리시아 대신에 빨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어디서든 데리고 와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을 잘 버리는 것도 이제 쿼터백의 뭐 능력 중에 하나죠. 브래디가 진짜 그거 기가 막히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했던 게 브래디였고 어쨌든 맥 존스가 이제 브래디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브래디의 과거 필름들을 한번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날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데는 뭐 러싱의 본전이 있었기 덕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데이미언 해리스가 이제 평균 4.7야드를 찍으면서 71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16 리시빙 야드도 기록을 했고 라몬드레 스티븐슨 역시 많은 캐리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만 평균 5.2의 러싱으로 47야드를 전진을 했거든요. 확실히 러싱 쪽에서는 아직 패치가 강점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저는 패싱과 러싱이 따로 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러싱을 가져가면서 맥 존스가 패싱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데 러싱은 러싱대로 가고 패싱은 패싱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 플레이 콜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리시빙에서 이제 넬슨 에골로 선수가 44야드짜리 이 터치다운 잡아내는 그 장면이 1대1 상황에서 거의 수비가 잡는 공을 뜯어내듯이 이제 갖고 와서 터치다운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 정도가 좀 인상적이었고 나머지는 좀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6번의 패스를 잡아서 뭐 110야드 기록했고 자코비 마이어스도 뭐 95 리시빙 야드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활약이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전반적으로 이날 승패를 갈랐던 플레이는 그 패치를 떠나서 이제 스틸러스로 건너간 스페셜팀 그 리턴 스페셜리스트죠. 거너 오셰스키 선수의 머프드 펀치가 나오면서 이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결국 이게 공격권을 넘겨받으면서 데이미언 해리스가 터치다운을 연결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 플레이 하나가 좀 그 경기의 승패를 바꿔놨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오셰스키의 친정사랑이 대단했다. 사실 이 스페셜 팀에서 이제 굉장히 전문가로서 이제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글쎄요 뭐 친정팀을 만난 게 나름 좀 긴장이 될 만한 요소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이제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인 어떤 트렌드에 부합하는 경기는 아니었다. 아니었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까지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볼 일이었나. 뭐 냉정하게 정말 마카마카의 경기였고 이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고 이 경기를 보면서 아까 저희가 그 돌핀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음 주에 있을 뭐 돌핀스와 빌스의 경기가 굉장히 좀 보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그런 마음과 함께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네들 두 번씩 어떻게 만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경기였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퍼포먼스로 보면 패트리어츠는 이제 앞선 돌핀스나 빌스보다는 좀 확실히 좀 한 단계 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3단계 미칩니다. 뭐 어쨌든 뭐 패츠와 스틸러스의 경기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